혼인관계 증명서를 상세로 떼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현실 변호사 홍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성 변호사입니다. 정혜성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이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하신 내용이 뭐죠? 오늘은 이제 이혼에 앞서서 혼인의 무효 취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 이혼 의뢰도 많이 들어오지만 네네. 의외로 혼인 무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오죠. 그렇죠. 혼인 무효가 인정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깔끔해지고 그쵸. 호적이 뭔가 깨끗해지는 거죠. 깨끗해지고 다시 새롭게 네. 시작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태가 되는 그쵸. 장점이 있어요. 오늘은 혼인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뢰인들이 혼인의 무효 취소 요걸 원하는 이유는 이제 이혼은 아무래도 기록이 남게 되는데 무효 취소 같은 경우에는 기록에서 완전히 삭제가 돼요. 승소가 돼서 확정이 됐다고 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분 세탁이 가능한 거죠, 사실. 세탁이라고 하기는 세탁은 아니지. 아니 그래도 네. 미래 배우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서류라고 하면은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 네. 혼인관계 증명서 네네. 그걸 말하는 거죠. 네, 모든 공적 서류에서 이제 기록이 삭제됩니다. 아무리 떼도 찾아봐도 안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이혼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이혼의 경우에는 요즘에는 사실 혼인관계 증명서를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자세히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일반, 상세, 특정 이렇게 3가지가 있어서 사실 그냥 일반으로 떼면 현재의 혼인관계만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지금 뭐 이혼을 해가지고 혼인이 하지 않은 상태다. 네. 그러면 아무것도 없게 나와요. 그래서 잘 모를 경우에는 그냥 일반 떼서 보여주면 네, 모를 수도 있죠. 이 상세라는 걸 아는 사람도 약간 수상한 거야. 아, 이 가족관계 상세 띄워보자. 사실 이제 혼인 무효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는 완전 무효라서 완전히. 아무 때나 주장할 수는 있다고는 네, 하는데 그게 네. 이제 어떻게 이용이 되는 거죠? 유족급여나 상속과 관련된 소송에 만약에 들어갈 경우에 혼인 무효를 받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그걸 성결 문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판결로 따로 받지 않아도 내가 주장을 하면 그 사실이 인정된 상태로 그 다른 상속 관련된 사건에서도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혼인 무효 재판을 안 해서 아직 판결은 없지만 네. 유족급여 이런 소송에서 그게 네네. 문제가 된다 그러면 네. 무효가 인정이 될 수 있다는 너무 명백한 거죠? 경우에는 그럴 수 있죠. 네. 혼인 무효나 혼인 취소 판결을 받게 되면 네. 깔끔하게 사라지기 때문에 의외로 많은 분들이 혼인 무효하고 취소에 대해서 상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혼인 무효, 취소가 인정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 무효의 사유는 어떻게 되죠? 민법 815조에 나와 있는데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 그 다음에 민법 809조 제1항에 근친혼 금지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에 위반해서 혼인을 한 경우에는 혼인의 무효가 인정됩니다. 근친혼은 이제 손수만 따져보면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닌데 네. 근데 이제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는 부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실 이 부분이 문제가 많이 되죠.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라는 거는 네. 대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일방적으로 이제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는 경우인데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뭐 스토커 같은 사람인데 뭐 내 주민등록번호는 알아냈다. 그러면 혼인신고는 일방에 가서 해도 되는 거거든요. 구청에 가서 서류만 작성해서 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만약에 제출을 한 경우 일방에 의한 거기 때문에 혼인 무효가 가능하죠.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나는 그냥 혼인신고 안 하고 끝까지 살고 싶어. 일방에 한 명이 몰래 가서 혼인신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좀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계속 앞으로 평생을 같이 살겠다고 하면 혼인신고를 한 입장에서는 사실혼 관계가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사실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면 일방이 하더라도 무효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런 애랑 결혼하면 안 돼요. 위장결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해외 이주 목적의 위장결혼 같은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하겠다는 의사 합치는 있는 거죠, 두 사람이. 왜냐면 혼인신고해서 뭔가 이득을 보겠다는 의사는 있는 거지만 그 목적이 이제 불법적이기 때문에 판례에서 혼인이 성립되지 않았다, 무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애매하네요. 요즘에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뭔가 혼인신고를 하면 대출이 더 잘 나온다
이래서 대출 때문에 갑자기 덜컥 이제 또 혼인신고를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사이가 틀어졌거나 아직 혼인의 실체는 없었던 거니까 뭐 같이 살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대출 때문에 일단 받은 거기 때문에 혼인무효를 하고 싶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 경우에도 인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보니까는 혼인 의사의 합의가 없는 때라는 거는 사실은 타임머신을 타고 그 혼인 신고를 하던 때로 돌아가서 그쵸. 그 사람들의 이제 마음속을 들여다봐야 알 수 있는 그렇죠. 건데 네. 판사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말을 바꾸는 건지 그렇죠. 진짜 없었던 그쵸. 건지 의심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혼인 무효나 취소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이 합의로 그래 우리 그럼 혼인 무효로 가자, 혼인 취소로 가자 이렇게 합의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이혼하자 합의해가지고 이제 조정 신청 이렇게 가능한데 혼인의 무효나 취소는 두 사람끼리 하자 이렇게 막 결정을 해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내가 청구를 하고 저쪽이 자백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무대응 네. 하면 원고가 다 이기게 돼 있는데 네. 자백의 원리가 여기는 적용이 안 돼요. 혼인 무효와 관련해서 사실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그 국제결혼 아 관련한 맞아요. 이슈거든요. 돈을 좀 들여서 하는 그런 국제결혼 그렇죠. 같은 경우는 매매혼이라고도 네. 하는데 남자가 해외 여성을 고르는 경우 어때요? 혼인 무효가 좀 인정이 되나요? 최근에 그래서 그런 관련된 판례가 나온 게 있었거든요. 2021년 12월에 선고된 따끈따끈한 사건인데 우리나라 국민이 이제 외국인 배우자를 맞이한 거예요. 근데 이제 거의 한 40일 만에 이제 가출을 한 거죠. 이분이 소송을 제기한 거 이건 혼인 무효가 돼야 된다. 그 사유로는 부모님의 이름을 잘못 알려줬다. 그리고 뭐 40일 만에 나갔다. 이거는 혼인을 할 생각이 없었던 거다. 주장을 했는데 원심에서는 사실 혼인 무효를 인정을 했었는데요. 대법원에서 인정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 의사를 유심히 좀 살펴봐야 된다. 일반적인 혼인 생활의 양상하고 좀 다르다. 혼인을 하게 된 절차 자체가 외국 그 본토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그걸 근거로 우리나라에다가 이제 신고를 해요. 결혼 동거 목적의 사증을 받아서 이제 입국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혼인 생활을 하게 된다는 점이나 언어 장벽과 문화 간섭 차이 등 때문에 혼인 생활의 양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판단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판단한 결과 혼인 의사가 있다. 네. 가정법원이 이걸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혼인신고 당시 하여간 혼인 의사가 없었던 건지 혼인 이후에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어진 거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혼 사유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혼인 의사라는 게 추상적인 개념이고 내면적인 것이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도 혼인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했다던가 혼인을 뭐 그만두고 싶어서 하는 행동들 그런 것만으로는 혼인신고 당시에 그 의사가 없었냐 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혼인 무효는 인정이 안 됐어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혼인 무효를 엄격하게 법원에서 취급하는 이유는 저로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 혼인 무효를 잘 안 해주는가? 그래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저는 진짜 만약에 이런 대법원 판례처럼 아무한테도 피해를 끼치지 않았어. 사실 객관적으로 혼인 생활의 유지가 좀 어려워 보이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했는데 역시나 아주 짧은 기간에 깨졌다 그러면 그거를 굳이 이혼남 이혼녀야 라고 그렇게 못 박을 필요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제 혼인관계 증명서를 상세로 떼지 마시고 거기서 나름의 변화를 준 게 아닐까. 진짜 어이없다. 예전에 혼인 무효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네. 참고로 저는 이제 이혼 소송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사례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베트남에 결혼을 하러 남자분이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본인 말씀으로는 성대한 잔치를 했대요. 혼인 잔치를 하고 그랬는데 서로 잠자리도 같이 못했어. 이틀인가 3일 동안 잔치를 열었는데 잠자리도 같이 못했어. 그리고 어쨌든 한국에서 만나자 그러고 들어왔대요. 그 사이에 혼인신고는 했나 봐 베트남에. 그리고 한국에 오니까 주선해준 업체 측에서 서류를 마련해서 혼인신고 다 했대요. 근데 안 들어오는 거야. 이 사람이 아, 예. 안 들어와. 그래서 다시 베트남에 갔어요. 다시 잔치를 또 했대요. 잔치가 했대요. 부족했나 싶어서. 잔치가 부족했나 싶어서 잔치를 또 열었대. 그래서 이번에도 잠자리는 갖지 못하고 한국에서 꼭 들어오겠다, 곧 오겠다. 그러고 들어왔는데 그 뒤로 안 들어온 거야. 또? 그래서 연락을 해봤는데 이제 뭐 연락도 안 되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건 무효 받을만 하네요. 네, 사실 이 경우는 객관적으로 봐도 잔치상을 얻어먹기 위한 목적이었지 결혼을 할 목적은 아니었다는 게 드러나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반면에 제가 최근에 또 하나 진 게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거였냐면 외국에서 여자분이 입국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소는 10년 정도가 우리나라에 있었던 게 확인이 돼. 근데 남자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산재로. 이제 유족급여가 걸려있는데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이 남자분의 가족들은 이걸 못 찾아가는 거예요. 어머. 자식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분을 찾으려고 보니까 이 여자분은 돌아가시기 한 몇 년 전에 이미 본국으로 떠난 다음에 소식이 없어. 그리고 사실은 가족들도 이분이 결혼했는지 아무도 몰랐대요. 그리고 뭐 그 이제 마을에 찾아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결혼했다고 뭐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이 결혼했는지 몰랐다. 여자랑 같이 사는 걸 평생 본 적이 없다. 그런 뭐 진술들 다 되게 확보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것도 했었어요. 혼인 신고서에 보면 증인 2명을 적게 돼 있잖아요. 한 명이 전혀 생뚱맞은 사람이 사인을 해놓은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국제결혼을 주선하신 분이래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지고 실제로 증인신문까지 했었어요. 나와서 그분이 얘기하기를 이거 1,000만 원 정도 받으려고 했던 거다 라고 다 진술을 했어요. 하지만 혼인 무효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만큼 네. 혼인 무효는 잘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혼인 취소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좀 해볼까요? 혼인 취소는 사유가 여러 가지가 좀 있긴 해요. 미성년자, 원래는 만 18세가 넘어야지 이제 혼인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 뭐 만 18세 미만이라던가, 아니면 아까 그 금지된 금친혼 중에서 또 이제 나머지 일부 또 해당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뭐 일정 범위 내에 인척이었거나, 아니면 일정 범위 내에 양부모계의 혈족이나 뭐 인척이었던 경우에는 이제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우디 앨런 뭡니까? 양부모계의 이 부분을 보니까 저도 우디 앨런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이제 문제가 되는 우리나라 조항이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죠. 혼인의 취소는 민법 815조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금지된 금친혼의 범위에 대해서 나온 건 민법 809조 3항. 일정 범위 이내 양부모 계의 혈족이거나 인척이었던 자와 결혼을 하면 그렇죠. 그 취소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디 앨런의 경우에는 네. 어땠어요? 저도 뭐 이제 기사를 한번 찾아봤는데 보니까는 이제 우디 앨런하고 이제 순이가 이제 결혼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순이가 보면 우디 앨런의 전처 네. 미아 페로가 입양을 한 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디 앨런이 입양을 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네. 그럼 완전 막장이네. 그러니까 딸이랑 결혼한 거 아니야?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양부모니까 네. 전혀 혈연 관계는 없지만. 혈연 관계는 없는데.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부부 공동 입양이 원칙이기 때문에 법에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디 앨런이 무조건 양부가 되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전처가 입양을 하려면 네. 그 우디 앨런이 함께 입양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됐어야 그렇죠.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딸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럼 이제 혼인 취소의 사유가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혼인 취소를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생겼을 경우에는 혼인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돼가지고 뭐 그 두 사람이 만약에 자녀를 낳았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뭐 가능한 거죠. 사실. 그렇군요. 네. 우디 앨런과 순이 혼인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중에 네. 중혼의 경우에도 이제 혼인 취소를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사실 조금 혼인 취소에는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죠? 이제 중혼이 되기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왜냐면 요즘 다 전산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치. 뭐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신고는 또 혼인신고가 2개가 될 수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어떤 경우가 보통 많이 문제되냐면 외국에서 결혼을 한 거예요. 네. 그 나라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혼인신고를 했어.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의 뭐 대사관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해가지고 혼인신고 절차를 또 거쳐야 되는데 그걸 이제 안 하고 있다가 우리나라에 뭐 또 들어왔어. 그럼 또 우리나라에서 또 안 되어 있으니까 혼인신고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중혼인데 중혼을 한 당사자가 네. 사망을 했을 때 이게 좀 의미가 있어요. 이혼 같은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사망을 하면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없거든요. 할 수가 없죠. 근데 중혼의 경우에는 그 남아있는 배우자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상속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내가 혼인 취소를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사자가 죽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약간 통일이 되면 그렇죠.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까다롭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통일이 될 때까지 네.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경우에는 혼인 무효 취소나 이혼이나 모두 공통이에요. 그래서 뭐 상대방이
뭐 과실이 있어서 내가 네. 뭐 위자료라든가 청구할 게 있다 그러면 뭐 관계 없이 다 청구가 가능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혼인 무효 취소 청구하면서 위자료도 같이 청구할 수 있는 거는 네. 뭐 이혼이든 취소든 무효든 다 마찬가지다.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혼인 무효를 너무 주장하고 싶어서 일단 네. 혼인 무효를 했는데 승소 확률이 아까 굉장히 낮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또 이혼 소송, 이 사람이랑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은데 그럼 이혼 소송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다 끝난 다음에 이제 하기보다는 주의적으로는 혼인 무효 청구를 하고 네. 예비적으로 이제 이혼 청구를 해서 네. 웬만하면 이제 한 번에 그 법률 관계가 정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혼인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